GM 포드 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신차가 투입이 되고 대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걸로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미국 시장 쪽으로 해서 이제 한국 배터리 24년이 정말 성과를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오늘은 박순혁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룡의 한 해 다 이제 승천하시는 계좌가 이제 승천하신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순혁 작가님 그 청룡의 해를 맞아서 더 뜻깊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박순혁 작가님 오늘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 2차 전지 좀 업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업황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제는 전혀 나쁘지 않고요. 이제 다만 주가가 네. 떨어져 있고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안 좋은 소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한 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직 12월까지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대충 한 10월 정도까지 이제 통계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대략 한 30% 후반대, 40% 가까이 좀 성장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개별 그 국가별로 개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유럽 정도는 이제 한 뭐 30%나 이제 30% 조금 못 미치게 정도 이제 성장을 했고, 미국 시장이 이제 한 50% 넘어서 지금 좀 성장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못 들어가는 시장이고 이제 유럽은 지금 대략 한 6대 3.5대 0.5 정도입니다. 이제 네. 한국이 6이 들어가고 네. 중국이 3.5가 들어가고 이제 0.5가 이제 뭐 일본이나 기타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유럽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이제 일본 쪽일 거고 이제 우리가 뭐 6, 일본이 한 6, 우리가 한 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 네. 내년에 이제 GM 포드 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 신차가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생산하고 있는 이제 포드 F150 같은 경우도 내년 생산 대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걸로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이제 내년이 미국 시장 쪽으로 해서 이제 한국 배터리 내년에 올해죠. 24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말 성과를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리비안이라고 네.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R1T라고 해서 이제 그 픽업 트럭, 네.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R1T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거기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올해는 이 생산 대수를 이제 크게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어 갖고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 크게 성장이 나타나고 이제 그 성장의 혜택을 이제 대한민국 이제 K 배터리가 받는 이제 한 해가 될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25년부터 올해부터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25년, 26년에 이제 그 큰 배터리 공장들이 이제 완공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계속 그 25년이 이제 25, 26년이 이제 퀀텀 점프의 한 해가 될 거다. 혹은 이제 K 배터리 빅뱅 폭발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대대적으로 좀 이제 그 나타나게 되지 않겠네. 24년부터 시작해서 25, 26이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해서 배터리 K 배터리가 크게 성장하는 이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드디어 그 총 그 팔리는 자동차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 이제 육박하는 해가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유럽 케이스도 그렇고 이제 중국 케이스도 그렇고 10% 넘어가는 이제 시점에 큰 폭의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요. 네. 그때 그 시점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 넘어가는 시점이 대략 한 2021년 정도였고요. 그 2021년 정도에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한 해에 전기차가 한 100% 이상 성장하는 이제 그런 큰 폭 성장이 있었고 이제 유럽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24, 25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큰 기대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는 조금 더 인내하면서 싸게 싼 가격으로 매집하는 시간 그렇게 삼으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3년입니다. 네. 3년 이상 갖고 갈 생각이 아니시면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단기적인 등락 3개월, 6개월, 뭐 길어도 1년 이 정도 선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수급이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공매도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하니까 네. 단기적인 등락에서는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 거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길게 보면 3년이라는 이제 시간 텀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네. 그런 전형적인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3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3년 보고 샀는데 뭐 지금 뭐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에 공격을 받고 이래갖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럴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 자꾸 네. 짜증나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음 수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꾸 짜증 내지 마시고요. 짜증 낸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네. 아마 경험이 부족하시고 이제 그 경험에 따른 믿음이 부족하셔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이제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공매도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 2차 전지 전반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공매도 상황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기사가 12월 7일 기사까지 나와 있고요. 최근 기사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12월 7일까지 나와 있는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달치입니다. 11월 3일 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일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줄어든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줄어든 종목 쭉 보여드리면 이런 종목들이 줄었습니다. 많이. 주성 엔지니어링,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위메이드, 네페스 쭉 해서 쭉 줄었는데 네. 이 주식들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증시가 상승하는데 공매도가 방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지금 자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렇게 그 데이터로 엄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속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에 비해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LG엔솔, 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다 2차 전지 주식들입니다. 2차 전지 주식들,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러니까 얘들이 주가가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이런 애들이 주가 지금 못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문제 제기하고 똑바로 바로 잡아라. 지금 이 관련해서 공매도를 금지했으면 공매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공매도했던 애들이 주식을 이제 갚아서 공매도 잔량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12월 1일인데 예. 지금은 1월이면 조금 그 이후에도 좀 이 흐름은 크게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기자들이 기사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공매도 잔량, 차익 공매도 잔량 관련해서는 이제 HTS 같은 데서 이제 확인이 다 가능하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또 말씀드리면 12월 28일 날 공매도 금지 이후에 불법 공매도 늘어났다. 금감원 사실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늘어났잖아요. 이거 잔고 늘어났잖아요. 뭐가 사실 아닌 게 개뿔이 아니냐고.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일부 단체 유튜버가 주장하는 증권사 불법 공매도 사실 아니야라고 하셨는데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MMLP가 공매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세를 움직이고 있다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수동적으로 이 시장 조성자나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네. 그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 티가 나서 그 티가 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꾸 왜 딴소리 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해 갖고 이게 11월 21일 날 금융위가 유동성 공급자 이제 관련해서 조사를 쭉 한 거고 이 기사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일부 투자자들이 LP가 수동적으로 ETF 거래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러 호가를 낮게 공급하는 등의 능동적으로 수익을 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수익을 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사가 조금 잘못된 거고 낮게 공급해서 ETF에 주문을 내는 금융투자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11월 21일 날 말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할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없었네. 왜 설명 안 하냐고요. 한 달이나 끌어서 이것도 계속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니 마지 못해갖고 금감원장은 뒤로 쑥 빠지고 금감원장 보를 시켜서 조사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11월 28일 날 장 다 끝나고 난 다음 12월 28일 날 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뜸한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경제신민경 기자가 12월 4일 날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펀드 매니저들 하루 종일 따라봤다는 겁니다. 따라다니 봤더니 깜짝 놀라서 해가지고 해서 이게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냐면은 김남호 타임폴리오 운용 ETF 본부 차장을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타임폴리오 운용이 공매도를 한국 기관 중에서는 가장 크게 치는데요.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던 7월 당시에 한 달에 10% 가까이 타임폴리오 운용의 사모펀드, 롱숏 펀드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전지 주가는 떨어져야 이 타임폴리오 운용이라는 회사는 좋아지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LP들하고 지금 수시로 시장을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시장을 대응해서 그 LP들 유동성 공급자들이 주문을 낼 때 가격을 걔들한테 얘가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게 이제 아마 뭐 그 미쓰리라든지 같은 이제 뭐 옛날에는 저는 미쓰리 많이 썼거든요. 그 이제 메신저를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메신저 사용한 그 내용입니다. 한투증권. 이 한투증권이 문제가 많잖아요. 한투증권, 신한증권 계속 얘기하잖아요. 걔들 쪽에 주문 내고 할 때 얘들이 이왕이면은 낮은 가격에 체결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을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딴소리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감원장이 금감원에서 사모펀드와 이 LP라는 애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사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타임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타임폴리오 ETF 본부 이 차장이 점심도 LP하고 먹고 세미나 제공도 LP한테 듣고 하루에 대부분 LP와 소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LP 등하고 저녁 업무 미팅도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술도 같이 먹는다는 거. 이게 지금 기사로 나온 기사로 나온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예. 취재해 보니까 LP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더라. 하고 기자가 기사 쓴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폭탄주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LP들이 당연히 이 관련해 갖고 여기 보면은 이 주문을 낼 때 이 웬만하면은 자기들한테 큰 주문을 주는 이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 쪽에 유리하게 내겠습니까? 불리하게 내겠습니까? 유리하게 되겠죠. 유리하게 낼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 LP에 막아라라고 하니 누가 강력 반발했다고요? 금융투자업계가 누구냐? 얘가 금융투자업계라고 타임폴리오 ETF 본부 차장이 금융업계 투자업계라고. 그러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편에 서서 MM하고 LP의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지 금융투자 업계의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LP하고 MM의 공매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공매도를 유지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박순혁 작가의 집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냐고. 그래도 2차 전지 공매도 잔고가 는 건데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잔고가 늘 수가 있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집권여당의 처음에 그때 이제 네. 11월 달에 이제 일부러 그 카톡을 노출을 하면서 했던 게
야 공매도로 우리 선거에서 표 좀 얻어보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밀고 가서 네. 표를 얻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지금 와서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버리면 네. 아니 원래 준다 해놓고 안 주면 더 짜증 나고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준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표를 얻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지금 와서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버리면 네. 아니 원래 준다 해놓고 안 주면 더 짜증 나고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준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좀 이제 선거에서 좀 이제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1월 2일 날 이제 개장할 때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여의도 증권거래소 직접 이제 방문하셨더라고요. 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네. 예, 이제 그 문제인데 그게 이제 25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25년부터는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5%인가 25%인가 세금을 네. 뗀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 금융투자업계에서 그 법을 갖고 로비를 했냐면 네. 결국은 사모펀드들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고액재산가들 같은 경우에 이 사모펀드에서 이제 롱숏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면 세금 어떻게 내냐? 거기서 나온 세금을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40%, 50%, 네, 그렇죠. 60%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법이 바뀌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되면 20%인가 25%가 했다. 그렇게.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렇구나. 예. 또 그런 개인들은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고 거고 줄어드는 거고 부자들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예,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분리과세까지 되니까 사모펀드에 주로 가입하는 고액재산가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세법 개정이에요. 또 그런 맥락은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자 감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미국 주식에 어차피 세금 있으니까 한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그냥 놀린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계에서 로비하죠. 금융투자업계들이 자기들의 그 사모펀드를 지금 사모펀드 PE 이런 것들이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인간들 쪽수만 많지 너희도 돈 안 되고 사모펀드 이제 크게 맡기 몇 천억씩 몇 조씩 맡기는 이런 이제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만 이제 이런 것들만 이런 분들하고만 잘 가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전 시장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환호를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정부가 11월달에 얘기했던 공매도 관련된 건도 이거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의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오히려 12월 28일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민주당에서 당력을 직결해갖고 이 통과시킨 법안이잖아요. 법률사항이잖아요.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면 폐지됩니까? 국회를 거쳐야 되나요?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민주당을 설득해야 된다고요.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금융투자업계 눈치 보면서 못하는데 금융투자업계 그 뒤에 고액재산가들 그런 사람들 눈치 보고 지금 못하는 게 지금 현 정부인데 민주당을 설득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있는데 말뿐인 얘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말뿐인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약속한 것부터 지켜라라고 얘기해야죠. 약속한 것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갖고 오든 말든 해야 그래야 진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는 백날 해놓고 하고 있는 것도 좀 지키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My fellow citizens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수의 특권 카르텔 가진 자들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공무원도 특권 카르텔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너네들이 말로써 반박하면 될 텐데 말로써 반박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관련해서 이 루머를 퍼뜨리는 이 핀플루언서를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압수수색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그렇구나. 근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사를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개인분들, 일반 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제 무섭겠죠. 네. 이제 평범하신 분들은 무섭겠죠. 이제 네. 나는 평범하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내가 압수수색 한번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압수해간 이제 핸드폰을 두 개를 압수해갔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쓰는 핸드폰이고, 하나는 이제 옛날에 제가 금양 IR 할 때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금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네.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오면 제가 이제 일일이 그 전화를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 본사로, 금양 본사로 전화를 오면은 메모를 해놔라. 내가 다시 시간 될 때 전화해서 이제 그 회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하고 이제 제가 전화하신 분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 휴대폰을 쓰면 제 번호가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사생활이 네.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거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휴대폰 옛날에 쓰던 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이제 그냥 뭐 버리진 않고 제가 이제 이게 저기 뭐죠? 그 서랍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네. 그거 하고 해서 제가 두 개를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압수를 드렸고요. 압수한 게 아니고 그냥 드렸습니다. 예, 소상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여쭤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예. 막 뭔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막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솔직히 막 뭐 털어서 뭐 먼지 안 나는 뭐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실 예. 이렇게 100%막 신처럼 순결한 사람은 사실 이게 찾기가 어렵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게 나오면은 뭔가 뭐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온 거 자체가 이제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갖고 가서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트집을 잡을 거리를 이제 네. 찾기 위해서 이제 갖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나올 걸 예상하시는 나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죠. 언젠가 한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제가 쓰는 휴대폰이 사실 그 전에 쓰는 휴대폰이 제가 땅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갖고 금이가 있어요. 예. 근데 바꾸려고 하다가 이거 압수수색 나오면 휴대폰 갖고 갈 텐데 싶어 갖고 안 바꾸고 있었고요. 네. 예. 노트북도 그게 제가 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작도 되게 느려지고 이제 뭐 구린 노트북인데 그것도 바꾸려고 하다가 압수수색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혹시 뭐 결과는 언제 나오고 이런 것도 있나요? 결과 안 나오죠. 결과는 영영 안 나올 겁니다. 네. 찾아서 이제 관련해갖고 이제 혐의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흘리겠죠. 이제 흘릴 목적으로 갖고 간 건데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를 미리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경우 없지 않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틀어도 먼지가 나오기가 되게 어렵게 힘들게 제가 평소 생활을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고 투명하게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찾기가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찾기가 힘들면은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압수수색에서 찾아봤는데 제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안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제 금양이나 저에 대한 조사는 2022년 가을부터 있었습니다. 22년 가을 무렵부터 금양 저 회사는 사기 회사다. 저게 지금 이제 뭐 2,000일 사업 한다고 하는데 저거 다 가짜로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다. 이제 하는 루머를 금감원 쪽에서 일부러 많이 퍼뜨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확인한답시고 이제 먼저 처음에는 이 금양에 대한 조사가 먼저 나왔고요. 이제 22년 1월 달에 조사가 나왔고
그때 나와서 금양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찾은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한 게 없어요. 금양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다 진짜로 했던 거기 때문에 콩고 광산도 실제로 개발한 거고 몽골 광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금양에서는 이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해했네.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이제 사실은 손 털고 나가야 되잖아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한다고요. 이게 이 얘네들이 습성이 원래 그렇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딴 거를 봐요. 그래서 나온 게 부랴부랴 나온 게 겸직이지 않습니까? 그 저기 1월 달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넥스테라 투자 1임하고 금양에 이제 그 IR 대행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를 우리가 당연히 제출했겠죠. 그 계약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계약에 의해서 이제 IR 대행 계약을 한 거다. IR 대행 계약을 한 거니까 나는 넥스테라 소속이지 금양 소속이 아닌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클리어한 건데 그거를 뒤따 흘려갖고는 뭐 또 하고. 그다음에 그때 얘기가 같이 나왔던 게 이제 선행매매 얘기도 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선행매매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찾아보니까 선행매매는 되게 쉽습니다. 계좌만 까보면 되거든요. 내 계좌는 아마 제 계좌, 제 와이프 계좌, 뭐 제 아들, 딸 계좌 다 까봤을 겁니다. 금감원은 언제든지 깔 수 있고 까고 나서도 얘기도 안 해주기 때문에 다 까봤겠죠. 까보니까 없어. 금양을 산 적이 없거든 내가. 내가 주식 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사에도 나오는 그 계좌밖에 없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주식 사고 있고 갖고 있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매매도 처음 얘기하다가 이제 선행매매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박순혁 작가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안 하고 넘어가죠.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내부자 정보 이용도 아니고 내부자 정보 제공이라는 제목을 갑자기 갖고 와갖고 그래갖고 압수수색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료 시민들 마이 펠로 시티즌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형태로 이런 이제 권력 기관이 우리 동료 시민들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제 비도덕하게 그렇게 이제 괴롭힐 때 우리 동료 시민들이 힘을 합쳐갖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라고 그래서 My Fellow Citizen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동료 시민들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아니 민주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경찰청 갈 때 경찰서 갈 때 무섭지 않은 거. 검찰이 불러서 가도 무섭지 않은 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무섭지 않은 거.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와도 무섭지 않은 그게 민주주의고요. 그게 인권이라고요. 정말 다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우리. 다시 87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자기들하고 친한 기자들한테 슬쩍 흘리는 거죠. 이제 제가 주변에서 들을 때는 이제 안 나오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예,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은 목적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 한번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출연하기로 돼 있었던 이제 뭐 유튜브는 크게 이제 타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금감원에서 제가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증권 방송은 그래서 제가 못 나간 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사실은 요번에 이제 입건 관련해서도 이제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SBS 출연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압수수색 나오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그거 이제 좀 어렵게 됐다 출연. 딱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딴 거보다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멘탈 강한 사람이 없을 거다. 멘탈 갑이라고 할 수 있죠. 멘탈 그냥 갑이 아니고요. 내가 멘탈 슈퍼갑입니다.